그닥 뛰어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몸도 약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 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이사르는 로마가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 합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카이사르 뒤를 이었던 아우구스투스가 받았던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오늘날 아무도 아우구스투스를 무능한 통치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카이사르보다 더 훌륭한 통치자로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도대체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평가가 가능했을까요? 로마행 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이상적인 후임 승계를 가이사르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승계로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성격과 자질 이런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결과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성격은 너무 달랐지만 한 가지가 확실한 건 로마에 의한 제국 질서의 확립. 이걸 확립하자는 공통가치를 철저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공적인 계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승계 당시 병약했던 아우구스투스보다 용맹한 장수가 있었으니 그는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카이사르는 안토니우스한테 승계할 거라는 게 명확해 보였죠. 근데 갑자기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한테 승계할 거야 라고 하자 안토니우스는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병약한 19살짜리 애송인데 38살의 용맹한 장수 안토니우스에게 없는 자질이 이 아우구스투스한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온철한 상황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로마의 영토를 바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병약했던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건 몸을 사렸다고 말했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기도 한데 그는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 잔에는 거의 입을 대지 않았으며 음식도 철저히 가려서 먹었어요. 보통 로마 군장 속에는 속옷을 한 장씩만 입었다는데 그는 4장을 껴입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언제 어디서나 별실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답니다. 당시의 지도자가 직접 전투에 임한다는 그 통례와는 상관없이 전투 지휘도 자기가 안 했습니다. 아그리파에게 위임했죠. 그로 인한 주위의 평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을 사린 그 결과 아우구스투스는 99세까지 장수하면서 무려 40년이 넘게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로소 가이사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팍스 로마나가 그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성공의 비법이 시작됩니다. 아래쪽에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까지 보시면 성공의 비결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그는 나는 이건 못해 라는 걸 빨리 그리고 냉철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러니까 난 안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보완, 냉철하고 재빨리 파악을 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전임자였던 카이사르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카이사르가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평생에 걸쳐서 카이사르라는 그 천재를 따라잡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빨리 인식했습니다. 나는 카이사르 같은 천재가 아니야. 이것을 불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부족함을 메워줄 인재들을 곁에 두는 거였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아그리파를,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서는 마이케나스를 곁에 둬서 그를 키운 거예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키워주는 그 안목이 필요하죠. 두 번째, 그는 신중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굴지 않고 차분히 때를 기다렸어요. 웅크리고 있을 때를 알았죠. 자신을 어리다고 얕보는 안토니우스의 건방을 다 참아낸 거예요. 결국에는 그를 꺾고 로마의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이 패권을 쥔 뒤에도 카이사르의 사례를 잊지 않고 재정으로 가는 길에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가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참 이런 점이 부족한데 이게 실제로는 재정이면서도 공화정처럼 보이게 하는 그 원로원 치밀하게 속이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가 세워놓은 표지판을 따라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포섭을 쌓아 나가서 제국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카이사르가 못다 이룬 재정의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신중함. 누구나 다 알 수는 있지만 이야기로 들으시니까 왠지 더 재밌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의 남은 하루를 늦지 않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